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7% 하락 마감을 하면서 3일 동안 음봉을 그려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단기 급등 후에 전 고점에서 상승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확산세까지 좀 더 심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최근에는 좀 무겁죠. 일단 저는 어제 이제 하락이 좀 깊게 나올 때 마이너스 뭐 1% 이상 하락이 나올 때 제가 이제 리딩반에서도 뭐 지나고 나서 뭐 말씀드리고 이런 거 이제 별로 안 좋아해서 요렇게 멘트도 좀 드렸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었고 670 부근에서 지지선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는 어제 거고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데 670에서 690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요. 이렇게 670에서 이렇게 전고점인 690 사이, 요 안에서 일단은 좀 흐름이 진행되다가 뭐 코로나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 하면서 넘어주는 추세를 유지할지, 또 혹시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만약에 이게 번진다면은 아마 시장도 그에 따라서 분위기가, 마냥 아무리 미국 증시가 뭐 어제 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커플링이 일어나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뭐 이제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그러면서 최초의 발생 후에 잠깐 진정되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한번 좀 확산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패럼주들도 1차 파동 후에 거의 뭐 이제 대장주인 50이나 웰크론 같은 경우만 1차 시세를 내고 전저점까지 원점까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시세를 내고 있지만 대장인 50이랑 웰크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원점까지 돌아왔었잖아요. 이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뭐 리딩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매매도 했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시간에서도 보니까 조금 뭐 상승하는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이제 오죠. 1차, 2차 파동까지 그려냈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어제까지는 매매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저는 조금 과열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다시 듭니다. 제가 뭐 교육 강의 쪽으로 올려드렸던 이 영상을 뭐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차트는 분봉이든 일봉이든 3파동을 크게 한번 그려내면 웬만하면 단기 고점을 좀 만들어 내거든요. 그리고 생강장미라고 해서 어떤 그 테마의 형성과 소멸을,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을 제가 대입해서 굉장히 쉽게 좀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테마가 생성되고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장난이 아닌데 라고 또 느껴지고, 그 다음이 와 이거 진짜 다 미쳤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때 있잖아요. 오늘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전 싶거든요. 오늘 뭐 패럼주 뭐 원래 대장이었던 50 웰크론도 강했고, 오늘 뭐 장 초반에 랩지노믹스 일찍 상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손세정제 관련주인 한국알콜,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세 종목이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제지 관련주, 포장재 관련주들도 급등이 장중에 좀 있었고요. 시세가 이어지진 못했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패럼주가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테마 자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될 때에는 뭐 세력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차트를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코로나 확산세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뭐 차트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상상하기 싫지만 갑자기 뭐 막 사망자가 또 쏟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시세는 낼 수 있겠죠. 근데 뭐 확진자만 좀 그러니까 확진자가 지금 대거 늘어나면서 2차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1파동이 나왔고 2파동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또 코로나 영향이 어떤 식으로 악화되는지 진정되는지에 따라서 3차 파동을 그려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시세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제가 뭐 아까 방송 올려드린 것처럼 뭐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를 안 하면 뭐막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매매할 필요도 없고요. 완전히 이렇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3, 40%씩 맞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조차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고, 시세를 끝까지 내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 우리는 머리에서 자꾸 팔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고, 머리에서도 막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잘하면 좋지만 사람이란 거는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손절을 잘 하던 사람도 아차하는 그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타이밍 놓치면 손절도 못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물타기가 진행이 돼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50도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지만, 작게 보면 한 파동, 두 파동, 이렇게 세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이렇게 세 번째 파동까지 진행되면 좀 그냥 어우 진짜 많이 가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관망하는 자세가 주식을 오래 하려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 강의도 좀 만들어 본 거고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랩지노믹스가 정말 강하죠. 상한가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상한가에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들어가는 애들이 다음날 갭도 엄청 높게 잘 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거고요. 폐렴주는 저는 이제는 좀 그냥 관망 모드로 돌입하려고 합니다. 굳이 이런 구간에서 뭐 트레이딩 정도는 장중에 단타로 해볼 수 있겠지만, 뭐 단기 스윙이나 스윙으로는 접근하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자리들이고, 분위기도 좀 많이 과열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어제부터 이어진 이 뭐 폐렴주들이 오늘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주도를 했고, 이 외에는 그냥 뭐 개별적으로 BTS 관련주인 DPC가 뭐 기술적인 좀 반등이 일단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가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뉴스가 뭐 따로 좀 명확하게 나온 게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알려주세요. 뉴스도 없이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됐고, 저희 리딩반도 오늘 DPC랑 셀리버리를 익절을 두 종목 다 하고 나왔고요. 급등할 때 잡은 게 아니라 급등 전에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DPC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급등 후에 여기서 한번 1차 시세를 냈죠. 그 다음에 지금 2차 시세 구간이고요. 1차, 2차, 여기서 3차 시세로 가느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 정도로 죽느냐, 아니면 전고점 정도까지 한번 도달한 후에 죽느냐. 요거는 또 이 지금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까 뉴스 보니까 가치를 보통 지금 한 3조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6조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는 뭐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사가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면 또 한번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로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때 이음봉 매매라고, 뭐 기술적으로는 그냥 이음봉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 만들고 그
그 다음에 어떤 그 크게 좀 이음봉 이렇게 떨어지면 보통 요런 5일선 구간에서 잡기도 하고, 주가의 위치가 예를 들면 첫날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음봉이 떨어졌으면 아마 5일선 부근에서 제가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음봉이 시작된 위치 자체가 조금 낮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음봉 떨어지고 이음봉 떨어질 때, 그래서 일부러 5일선 깨는 흐름에서 저희가 리딩반이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9천 뭐 한 700원 부근에 이게 바닥 잡힌 거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9,700원 부근에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매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1,500원, 뭐 600원 이렇게 좀 매도가 됐는데, 이 종목도 정말 무겁더라고요. 장중에 호가창이랑 보고 있으면 큰 물량도 많이 들어오지만 큰 매도 물량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하기가 정말 좀 버겁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던 애가 일단 한번 눕죠. 모든 그 종목은, 모든 주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애가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종목 자체가 가벼운 종목이거나 아니면 정말 V자 반등을 쏘아 올릴 정도의 어떤 장난 아닌 뭐 재료나 뉴스가 나왔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몇천억씩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은 하락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후에 횡보 흐름이 나올 때 이렇게 저희가 매수가 한번 들어갔죠. 그리고 한번 올려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도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려쳤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려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많이 먹었죠. 한 8, 9% 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익절을 했고, 여기서 누울 때 재매수를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재매수를. 그러다가 호가창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되게 좀 무겁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얘가 오늘 저는 이렇게 끝날 거라고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끝나면 이렇게 121선도 갖다 붙이고, 그런 다음에 내일 오전장이랑 뭐 분위기 봐가지고 다시 재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얘도 종가도 한 요정도 10,000원 부근까지 다시 와가지고 끝났으면 종가 베팅이라도 제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와서, 물론 내일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좀 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차트의 뭐 모양새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죽기는 그림 자체가 조금 저는 부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셀리버리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사실은 매수를 했는데 되게 좋죠.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워 놓고 76,000 뭐 한 7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된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시장이 좀 꺾이면서 추세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죠.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오늘도 저희 회원님 한 분이 어떤 관점으로 셀리버리를 가지고 계시냐고 급등 나오기 전에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항상 종목을 매수할 때는 차트만 보고 매수해서도 안 되고, 종목만 보고 매수해서도 안 되고, 재료만 보고 매수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고려되어졌을 때 항상 좋은 매매가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고려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종목과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차트까지 완벽하면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차트라는 것은
시간 비용을 기회 비용을 줄이기,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의 맥점을 찾기 위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지, 뭐 종목도 별로고 재료도 없는데 차트만 좋다고 해서 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무튼 셀리버리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에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알테오젠이랑 셀리버리 딱 두 개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알테오젠도 뭐 저희 리디바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을 하게 됐네요. 알테오젠이랑 셀리버리 딱 두 종목 빼고는 제 눈에는 좋다고 보여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없어요. 아무튼 셀리버리는 이날 매수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고요. 요날 가지고 있었고, 요렇게 반등이 나올 때 엄청 잘 팔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딱히 HTS상에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리딩 카톡방에서도 멘트를 드렸지만,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눌렸으면 저 안 팔았습니다. 근데 뉴스가 없어서 일단은 좀 팔고 나왔던 건데 이러고 나서 한참 더 갔어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찍었네요. 근데 뭐 오늘 제가 그 카톡방에서도, 리딩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매에 대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매매 포지션을 웬만하면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뭐 단타 치는 사람이 어떨 때는 막 상한가도 먹고 어떨 때는 1, 2% 뛰게 하고, 이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만 매수를 하고,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만 매도를 하면, 내가 알 수 없는 벗어나는 영역에서 자꾸 감 같은 걸로 매수하려고 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감이 아니라 운에 내가 그냥 기대는 거거든요. 이런 매매들은 사실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저도 저희 반 어찌됐건 단기 수익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 상한가 이렇게 먹는 일은 뭐 정말 시간에서 막 그 정도 뜨거나 점상을 가는 일이 아니면 뭐 웬만하면 뭐 그러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회원님들한테도 잘 매매하다가 사람이 크게 한번 먹잖아요. 어떤 운에서. 그 운이 결국은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아는 폭만큼만 먹고 나오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항상 쌓아가다가, 또 어떤 때 운이 좋게 갭을 먹고 상한가를 먹고 그렇게 되면 이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큰 수익에 대한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요. 평소에 내가 10% 안짝에서 먹던 사람인데 갑자기 팔기 싫어지고 좀 더 높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굉장한 독이 됩니다. 트레이딩이 망가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셀리버리는 옛날 사서 잘 팔고 나왔어요. 얘도 뭐 한 8% 9%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DPC랑 셀리버리 이렇게 잘 매도하고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저희 리딩반 최근에 보면은 거의 제가 뭐 상한가를 먹지는 못하지만 거의 뭐 급등 종목 쪽집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일단 이제 폐렴 테마주가 혹시 뭐 이제 얼마나 지금 시세가 더 지속될지, 아니면 뭐 웰크론 50 이런 애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주고, 오늘처럼 뭐 손세정제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폐렴 테마는 제가 아는 영역을 벗어났고요. 이제는 예측이 불가해서,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조금 관망을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폐렴주들이 혹시 고점을 만들게 되면 또 이제 어떤 그럼 다음에 섹터나 테마 쪽으로 수급이 쏠릴까에 대한 고민을 미리 좀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뭐 후보군으로는 뭐 BTS만한 테마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페렴주돌이랑 사실 모양새가 비슷해요. 차트만 놓고 보면 대장인 바른손이랑 뭐 바른손 ENA는 급등 후에 일단 조정 구간에 있고요. 50으로 따지면은 뭐 요 정도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페렴주들은 다시 2차 파동이 나왔고요. 기생충 관련주도 대장인 바른손 형제들 빼면 뭐 컴퍼니 K나 이런 애들은 거의 지금 급등을 하기 그 제자리 가격으로 돌아와 있죠. 뭐 Q캐피탈도 그렇고 KTH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방송을 또 듣고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근데 페렴이랑 기생충이랑은 저는 조금 지금 다르다. 같지 않죠. 차트로만 놓고 보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뭐 제자리 기법, 돈라인 기법, 뭐 원점 기법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급등 후에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서 재료가 죽어 있었나요? 살아 있었나요? 계속 살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더 크게 나왔고 다시 2차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데 기생충 테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기생충 테마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하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앞으로 또 어떤 뭔가가 뉴스가 나와서 뭐 2차 파동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불을 지필 만한 시장 참여자들한테 기생충 테마 다시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한 그런 뭐 뉴스나 재료거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격 자체가 하방경직이 일어난 다음에 이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한 뭐 10% 내외의 단기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리고 뭐 들어가는 뭐 그런 정도의 접근 늘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뭐 5, 6%, 뭐 7, 8%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큰 상승이 일어나려면 다시 한번 뭐 관련된 시장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재료나 뉴스가 좀 필요하겠죠. 기생충 테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한진카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매매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 개인 매매도. 근데 일단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 냈었는데 이 꼴이 쭉 달고 좀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경영권 뭐 이제 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연아 측 이제 편에 있는 KC 강성부 펀드랑 KCGI 랑 이제 반도건설 이렇게 한 편을 먹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타법인의 2월 18일부터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 90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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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만주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00억원어치 정도 될 거예요. 얘네가 아마 반도건설 쪽 지분일 겁니다. 지금 4.5%인가 샀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조연아 측 이기려면 그러니까 조연아, KCGI, 강성부 펀드 그리고 반도건설 요렇게 이제 연합이잖아요. 이쪽이 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기려면 더 사야 돼요. 지금 이 싸움이 어설프게 하려고 시작된 싸움은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필사적으로 싸울 텐데 일단은 실탄을 지고 있는 거는 반도건설 쪽이고 강성부 펀드 쪽에서도 조금 더 실탄을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지분을 한 5% 정도 더 저는 매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뭐 외국인이랑 기관은 뭐 죽어라 팔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주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결국은 신고가를 써냈어요. 물론 오늘 종가상은 이제 밑에서 마감이 됐지만 아마도 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나오면 또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비엠은 진짜 대단하죠. 추세가 죽질 않습니다. 조정 고작 이만큼 받고 다시 전고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던 종목인데 센트럴모텍은 얘도 좀 힘이 이제는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테슬라가 어제도 좀 많이 오르고 엊그제도 그랬었는데 뭐 이제는 반응이 막 그렇게 핫하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 보니까 조금 힘이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테슬라가 막 5, 6% 이제 올라가지고는 영향이 크게 없는 것 같고, 뭐 시장도 좀 받쳐주는데 테슬라가 갑자기 또 뭐 10% 뭐 20% 정도 급등을 하면 얘도 또 한번 주가에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소차 관련주 대장이죠. 우수의 AMS. 얘가 지금 기준봉 세워놓고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다시 박스권 상단에다가 오늘 종가를 갖다 놨어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만약에 요렇게 맞고 떨어졌던 이 매물대에다 종가를 갖다 놨기 때문에 뭐 일단 시간에는 보니까 갭은 안 뜰 것 같고요. 혹시 장중에 뭐 이렇게 내일 있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은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이 종목이 최근에 저희 리딩반에서 뭐 KH바텍, DPC, 뭐 코스모화학 이런 애들을 막 거의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하나 출현하면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골로 우려내는 겁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저희 리딩반에서 이날 사서 요 반등에 팔았고, 이날 사서 이 반등에 팔았고, 이날 사서 이 반등에 팔았어요. 3번인가 4번인가 익절하고 나왔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날 마지막 매매를 하고 나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는 매매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결국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교육 강의 올려드렸던 파동이 이렇게 3번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파동이 이렇게 3번이 만들어지면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는 경우가 상당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3파동에 쌍봉까지 찍고, 그래서 얘는 조금 조정이 깊게 들어오고 다시 자리를 만들면 그때 가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소미아 테마로 잠깐 올랐었던 뭐 태웅로직스 정도만 자리를 만들고 있지, 모나미랑 신선통상은 그냥 뭐 이제 유지만 해주고 있네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애가 마니커 FNG입니다. 얘도 몇 번 말씀드렸죠. 수산주 쪽은 흐름이 별로 안 좋은데 얘는 이상하게 흐름이 좀 좋아요. 그쵸? 뽑고 죽이고 뽑고 지금 죽여놓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뭔가 만들어가는 흐름일 건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 테마주는 당분간 좀 뭐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좀 식었죠, 분위기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